김종말입니다. 앞선 영상에서는 희망편으로 우파들이 어떻게 변화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얘기해봤습니다. 우측 상단 링크 참조하시고 이번에는 절망편을 해볼까 합니다. 이상한 부분들이 계속 발견이 되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선거 결과가 나오고 조작설이 뜰 때는 늘 있는 일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우파가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성찰해서 다음 선거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과는 별개로 이거는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음모론은 딱 질색합니다. 달 착륙 음모론이라든지 9.11 자작극이라든지 천안함, 세월호 음모론 전부 극혐합니다. 음모론자들하고는 겸상을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논란은 의문이 생길 만한 구석이 있다는 겁니다. 선관위의 투표함 관리나 봉인 스티커, 참관인 서명 등의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고 모든 의혹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원래 사전 투표함은 이렇게 생긴 투표함에 담아서 이동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소쿠리에 담아서 우체국으로 이동했습니다. 뭐 깻잎 팔러 갑니까? 왜 이런 식으로 허술하게 관리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죠. 그 외에도 선거법상으로 사전 투표지에 바코드를 인쇄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속 QR코드를 인쇄합니다. 2018년에 국회에서도 문제 삼은 적이 있는데 선관위 쪽에서는 QR코드도 바코드의 일종이다 이러면서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투표 용지에 인쇄하는 일련 번호는 바코드, 즉 막대 모양의 기호로 표시해야 한다고 선거법에도 지정을 해두었습니다. 막대 모양의 기호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QR코드는 기본 정보가 정사각형인데 이게 어떻게 막대가 돼요? 시력에 문제가 있으신가? 유민상이 한민관처럼 보이는 그런 시력을 갖고 있습니까? QR코드로 인해 선거인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 4명이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바코드를 쓰면 될 걸 QR코드를 왜 고집해서 논란을 키우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또 양천구에서 바닥에 떨어져 굴러다니는 봉인 스티커 논란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선관위 쪽에서 해명을 했습니다. 투표함 흔들다가 스티커가 훼손이 되어서 재부착 작업을 했는데 그때 유실된 게 선거사무원 신발 밑창에 붙어 있다가 해당 장소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과정이 CCTV에 다 찍혔다고 하니 이 부분은 해프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니값을 못하고 선거 관리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고 이 부분만 가지고 투표 조작이다 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대의 논란이 되는 사전투표율입니다. 선관위 자료입니다. 서울의 사전투표 대비 본투표 득표율인데 민주당 당선 지역 득표율이 10에서 15%로 일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경합지역 현황을 보면 본투표에서 통합당이 앞서고 있다가 사전투표 깠더니 민주당 몰표가 쏟아져서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수도권의 40개가 넘는 지역구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합니다. 당연히 사전투표에서 진보 지지층이 많으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사전투표율이 높은 연령층은 60대 이상 노년층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보수 성향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운동권인 586 세대가 686이 됐을 수도 있죠. 그런데 나이 들어서도 진보 성향인 분들은 호남 지역 외에는 못 봤습니다. 노년층에 진보가 많겠습니까? 보수가 많겠습니까? 여론조사 결과에도 문재인에게 호의적인 연령은 30, 40대고 20대와 50대 이상의 연령층은 엄청 싫어합니다. 보수 성향 유권자가 사전투표를 제일 많이 했는데 투표함 까보니 민주당 몰표다. 음모론 극혐하지만 저도 이게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는 궁금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많이 양보를 해서 보수 지지층들이 사전투표하러 가서 갑자기 헷가닥하고 변덕이 와서 민주당에게 표를 줬다고 칩시다. 노년에 뒤늦게 사춘기가 와서 그랬다고 쳐요. 그렇다 해도 저 많은 선거구에서 일정한 비율의 득표율은 미심쩍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제기하는 의문입니다. 또 민주당이 애초에 이길 수 없는 대구 경북 지역은 이런 현상이 없습니다. 인천 연수구 을 지역구 사전 득표수 계산표인데 세 후보 모두 관내 사전 득표수에 곱하기 0.39를 하면 관외 사전 득표수가 나옵니다. 0.39라는 일정한 상수가 세 후보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어떻게 관내 대비 관외 득표수가 0.39로 세 후보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오는지 이 부분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요약을 하면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 중 보수 성향 비율이 높았는데 사전투표 결과는 민주당 몰표로 나왔고 그런데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주요 경합지역에서 10에서 15% 일괄적으로 사전투표에 참가했다. 몇 군데 지역에서 표본이 튀는 현상이라면 이해가 되겠는데 몇십 군데 일정하게 발생했으니 자연적인 수치라고 보기에는 의문이 생깁니다. 또 지역구는 졌는데 비례대표는 통합당이 이기지 않았습니까?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고 비례는 통합당을 찍는 세상에 없던 유형의 유권자죠. 지역구 민주당 후보 찍고 비례를 열린민주당이나 정의당 같이 범진보당 찍어서 더불어시민당으로 갈 표가 흩어졌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 비율이 승패를 가를 정도로 많았겠는가 묻는다면 그건 또 의문입니다.
유시민이 180석을 정확히 예언하고 이분 성격상 춤추고 난리가 나야 하는데 조용히 은퇴해버린 것도 논란을 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말실수를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때가 돼서 은퇴하는 건지는 본인만 알겠죠. 봉인지 서명이 바뀌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서명을 한 정대현 씨 본인이 직접 내 서명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인한 사람 누굽니까? 누군지 나와서 밝혀주세요. 유난히 이상한 현상이 많이 발생한 이번 총선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의 패배의 원인은 어찌됐건 기본적으로는 통합당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선거 조작이 있었다고 믿고 싶지도 않습니다. 2020년 대한민국에서 선거 조작이라니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정말 우연히 발생한 일에 불과했다고 믿고 싶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이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다른 분들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원하게 밝혀질 때까지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김어준도 18대 대선 때 선거 조작 우기면서 더 플랜 찍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아무튼 그래서 김어준 스타일로 오늘의 한 줄 평